제가 오늘 또 오랜만에 시리즈 한 편 때리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때리고 온 시리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입니다. 참교육! 참교육이라는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6월 5일에 공개가 됐습니다. 넷플릭스는 또 금요일에 공개를 하니까. 총 10부작입니다. 1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 편당 한 50분에서 1시간, 10시간 정도면 보실 수가 있다. 청소년 관람 불가입니다. 약간 욕설이라든지 뭐 마약 혹은 폭력적인 장면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청소년 관람 불가다. 원작이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 참교육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넷플릭스 시리즈를 만들었다. 뭐 아시겠지만 저는 웹툰이나 웹소설을 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원작은 보지 않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연출을 누가 하셨냐? 홍종찬 감독님이 하셨는데요. 빠담빠담 공동 연출, 디어 마이 프렌즈, 명불허전, 그리고 라이프, 소년심판, 소년심판은 좀 결이 비슷하네. 그리고 미스터 플랑크톤, 뭐 요런 작품들을 연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작가님이 누구시냐면은 이남규, 김다희, 문종호 요 세 분의 작가님이 공동으로 극본을 쓰셨는데, 이남규 씨 같은 경우에는 올드미스 다이어리 공동 집필 하셨고, 그 다음에 송곳, 눈이 부시게, 힙하게,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천국보다 아름다운 요런 작품들을 집필하셨고, 김다희 작가님은 힙하게,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요걸 같이 이제 공동으로 집필하셨고, 작가진들은 그래서 이 세 분이 공동으로 집필하셨다. 그래서 내용이 뭐냐?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교권이 무너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진짜 학생들, 말도 안 되는 학부모, 말도 안 되는 교사, 그리고 정말 이 교육 정책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의 교권과 이 교육 현장, 학교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부 장관이 선포합니다. 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 그대로 우리가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만든 게 뭐야? 바로 교권보호국이라는 걸 만듭니다. 얘네는 뭐 하냐? 딱 보고 이 학교 이런 문제가 있네? 그러면 여기 감독관을 파견을 해요. 그래서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무슨 짓도 다 할 수 있어. 모든 걸 통제하고 모든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그 문제를 해결을 해요. 예를 들면 때려도 돼요. 기합을 줘도 되고 어디 데려가도 되고 뭐 어떤 식으로든 해도 돼요. 그래서 무너진 이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창설된 교권보호국, 거기서 일하는 감독관들이 문제가 있는 학교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벌어지는 일. 너무 간단하죠, 내용이? 그래서 이제 배우분들이 중요한데, 일단은 주인공, 교권보호국의 감독관, 남자 주인공입니다. 나와진 역할에 김무열 씨가 역할을 맡았고요. 그리고 이 교권보호국을 만든 교육부 장관이 있어요. 최강석이라는 장관이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 이성민 씨. 이 둘은 관계가 있어요. 이 나와진의 장인어른이 이 최강석이에요. 그러니까 최강석의 사위가 나와진이에요. 요거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교권보호국에 또 다른 감독관이 있습니다. 여자 감독관이 있어요. 임한님, 진기주 씨가 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와진과 임한님은 둘 다 군인 출신. 당연히 나와진이 선임. 그리고 봉근대라고 있어요. 이분은 이 교권보호국의 사무관, 봉근대 역할의 표지훈 씨, 피오. 이분도 이제 연기자로 이제 완전히 변하셨죠. 연기 많이 하시죠. 요 4명이 이 교권보호국을 이끄는 그런 인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다양한 인물들이 또 등장을 하는데, 김종수 씨, 또종수 씨 등장합니다. 또종수 씨는 야당의 대표 그 대권주자, 그걸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송영규 씨도 등장을 하는데, 송영규 씨는 좀 아쉽게도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게 유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양한 학교를 들어가다 보니까 에피소드가 이제 다양하게 펼쳐지다 보니까 거기에 뭐 학생들이나 이제 선생님들, 여기에 이제 배우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상희 씨도 나오시고요. 권혁 씨도 나오고, 박서윤 씨도 나오고, 최동문 씨도 나오고요. 그리고 배준영 씨도 나오고, 그리고 송시안 씨도 나오고요. 박지연 씨. 그리고 여기 서영희 씨도 오랜만에, 서영희 씨도 오랜만에 나옵니다. 김봉남 살인사건의 전말.
예, 거기 서영 씨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하영 씨도 나와요. 예, 하영 씨는 최가윤이라는 역할로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최강석의 딸이자 나화진의 약혼자죠, 약혼자. 그리고 여기 이봉준이라고 조규철이라는 어찌 보면 빌런 중에 한 명인데 학생인데 여기 또 이봉준 씨가 이 역할을 맡아서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땠냐? 참교육. 요즘 이런 드라마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좀 시원시원한 전개, 그리고 좀 도파민 솟는 그런 장면, 그리고 뭔가 참교육답게 악당 혹은 빌런들을 때려잡는, 그래서 전개가 좀 빠르고 시원시원한 요런 어떤 느낌의 드라마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최근에 추세가 좀 그렇기도 하고, 아무래도 좀 늘어지거나 서사에 좀 집중되거나 감정이 많이 들어가거나 뭐 요런 작품도 있긴 있는데, 상대적으로 요즘 좀 뭐랄까요, 추세가 좀 빨리빨리 가잖아요. 뭐 쇼폼도 그렇고, 쇼폼 콘텐츠가 많이 유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당연히 뭐 잘 만든 작품도 있고 좀 아쉬운 작품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참교육 제가 보기에는 좀 유치하긴 합니다. 극단의 상황이 나오고 좀 자기적인 어떤 학생들의 모습이 나오긴 해요. 근데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름 시의성도 있고 우리가 좀 생각해 봄직한 그런 지점도 느껴지고, 그리고 어쨌든 그런 자기적인 상황, 그리고 극단적인 어떤 학생들의 모습이 나오는 게 어찌 보면 유치하고 좀 뭐 저렇게까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드라마의 스토리상 그러니까 얘네가 출동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교권보호국이 출동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설득력은 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많은 에피소드들을 보면 물론 되게 극단적인 상황이 그려지고 막 그 옆에 주변 인물도 너무 자기적이지만 실제 사건이 모티브가 되는 에피소드예요, 다. 보면은 이거 어디서 들어본 사건인데, 어디서 본 사건인데 하는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먹먹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답답하고 와 너무한다 싶은데, 근데 이게 뭐야, 참교육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시원해지는 느낌도 있어요. 걔네를 어쨌든 참교육 시키니까 좀 시원해지는 부분이 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오글거리고 너무 만화스러운 부분이 저도 걸리긴 했어요. 특히나 초반부에 1화, 2화에 나온, 특히 2화에서는 거기는 거의 2화에 나오는 그 학교는 제가 보기에는 고등학교가 아니라 재난영화에서 보는 아포칼립스에서 나오는 재난영화에서 그런 장면 많이 나오는 알지 영화 반도 막 이런 느낌 알지. 뭐 그런 느낌이긴 해. 그러니까 약간 만화스럽지. 웹툰 원작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너무 좀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루고 있는 내용은 실제 지금 학교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좀 공감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란 부분이 뭐냐면은 김무열 씨가 이 캐릭터에 너무 잘 어울리는데? 정의감도 있지만 약간 그 약혼녀 때문에 살짝 인간미가 있는, 그래서 그걸 좀 참는 그 연기, 그리고 뭔가 이 외모나 이 피지컬적인 능력, 그리고 나이대, 이게 너무 찰떡이야. 연기를 너무 잘해요. 사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드라마 좀 유치하고 자기적인 장면이 많다고. 근데 김무열 씨가 거기서 연기를 너무 잘하세요. 대사를 뱉는 것도 나름 김무열 씨가 여기서 되게, 이 캐릭터가, 나화진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좀 서사가 있는 캐릭터거든요. 와, 근데 김무열 씨 현재 나이대, 이 외모, 그리고 이 연기력, 이 안에서의 캐릭터 해석,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참교육이라는 시리즈 10편에 끝내는 게 이 캐릭터가 너무 아깝다. 김무열 씨 제가 생각하기엔 필모 중에 거의 제가 보기엔 역대급 캐릭터인 것 같아요. 액션도 뭐 말할 것도 없지. 액션도 너무 잘하셨지. 자칫 유치해질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 그걸 김무열 씨가 딱 중심 잡고 연기를 딱 하시는데 전혀 유치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김무열 씨가 최근에 범죄도시 4에서 빌런으로 등장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약간 빌런 이미지, 깡패 이미지, 뭐 약간 강한 이미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나온 거 보니까 되게 인간미 있는 정의로운 어떤 이런 역할? 보면서도 계속 와이프도 같이 봤거든? 와이프랑 계속 그 얘기했어. 야, 김무열 연기 너무 잘한다. 계속 와이프랑 나랑 둘이서. 여기서 진짜 잘 어울렸어요. 김무열 씨는 진짜 이 드라마 인생 캐릭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김무열이 아니면 누가 했을까라고 떠올려지지 않을 정도로 약간 중증외상센터 주지훈 씨 같은 느낌이야. 찰떡이잖아. 주지훈 씨도 약간 싸가지 없는데 자의식 넘치는데 또 실력은 뛰어나고, 중증외상센터의 주지훈 같은 느낌이 이 참교육에서의 이 김무열 씨, 그리고 여기 이성민 씨도 너무 좋고, 이성민 씨는 뭐 말할 필요가 없지. 그리고 POC 봉근대 역할의 표지훈도 원래 이 표지훈 씨가 하던 캐릭터들하고 이미지가 좀 비슷해서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당하고 약간 가볍고 주연 옆에서 약간 귀엽게 나오는, 엉뚱하고. 이제 문제는 이만님 역할을 맡은 진기주 배우인데, 제가 진기주 씨 진짜 좋아합니다. 연기 진짜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리틀 포레스트에서도 저는 너무 좋았고, 언더커버 하이스쿨에서도 괜찮았고. 근데 좋았거든? 캐릭터 자체가 너무 재밌고 매력 있어. 약간 강한데 여린 부분도 있고 군인 같은 느낌도 있고 너무 좋았는데, 다만 극초반에 이 이만님이라는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너무 좀 빽빽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살짝 내가 보기엔 과했다. 초반부가. 그러니까 이만님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가 살짝 과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디렉팅을 아마 그렇게 주셨겠죠? 근데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너무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중반 이후에 얘네끼리 케미가 나오고, 후반부에는 약간 되게 남성적인 캐릭터인데 여성스러운 면이 보일 때 오히려 좀 귀엽고. 그러니까 중반부 이후부터 오히려 이만님 캐릭터가 좀 산 느낌이야. 근데 극초반은 살짝 과한 느낌이 있었다. 하지만 이 캐릭터, 이만님이라는 캐릭터는 되게 잘 보여줬다. 귀여운 면이 분명히 있었다. 아마 보시는 분들도 살짝 약간 너무 오바스러운데 라고 생각이 이제 들지 않았을까. 진기주 씨는 초반만 그랬지 저는 괜찮았어요. 후반으로 오히려 되게 귀엽고 되게 매력적이었어. 오히려 캐릭터가 되게 풍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좋았고, 그리고 여기 나머지, 그러니까 제가 요런 드라마를 볼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요 학생 부분은 어쨌든 우리한테 덜 알려진 배우들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리얼한 느낌이 들긴 해요. 근데 좀 웃긴 건 역시 학생들 중에 어쨌든 정말 학생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건 뭐랄까, 이거는 단점이라기보단 그냥 재밌는 부분? 딱 봐도 이게 학생이 아닌데 근데 고등학생들이 이제 자꾸 몇 년 꾸르신 것 같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주 웃기긴 했다. 그리고 여기 또 뭐 많은 배우들이 있지만 이상희 씨는 진짜 믿고 보는 배우. 어디 나와도, 최근에 뭐 기리고도 그렇고 로기완에서도 그렇고 이런 드라마에서 나오고 영화에서 나오고, 진짜 이상희 씨는 진짜 연기 잘하신다. 여기서 이상희 씨가 어떤 역할이냐면 선생님인데 애들을 무서워하는, 학생을 무서워해가지고 애들한테 완전 끌려다니는 그런 역할이란 말이야. 근데 서서히 그 자신의 어떤 교사로서의 어떤 그걸 책임감을 깨닫고 점점 이제 변모해 가거든. 와, 근데 조금씩 변하는 그 연기가 일품이야. 특히나 그 벤치에 앉아서 김무열 씨랑 둘이서 잔잔하게 얘기하는 그 부분에서 이제 뭘 보고선 깨닫고 막 그런 부분이, 이 디테일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 최동문 씨, 이제 비리가 있는 교사로 나오는 최동문 씨 역시 연기 잘하시고, 그리고 박지현 씨는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아까도 뭐 계속 언급하신 악성 부모 박지현 씨, 진짜 연기 잘하더라. 이분도 여기 진짜 경력 오래되신 배우예요. 이분도 작가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미스터 플랑크톤에 나오시고, 정신병도 아침에 와요에도 나오시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도 나오시고, 소년심판이라고 나오시고, 그러니까 요 작가님하고 요 PD님하고 일을 많이 하신 분이야. 와, 근데 이분 진짜 아까 무표정하게 그 교사한테 쏘아붙이는 그 표정이,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지. 자기적이지 않아. 누가 봐도 와 진짜 못됐다, 못되게 진짜 나쁜 년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담담하게 얘기를 하는 게 더 무서워. 뭔지 알지? 되게 진짜 같아. 리얼하더라고. 그리고 하필 그거 당하는 그 초등학교 교사도 진짜 그 초등학생 교사처럼 되게 아이들 또 위해줄 것 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이게 더 뭔가 이게 극단적이더라고. 더 대비가 되더라고. 아까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연기가 되게 과장돼 있어, 내가 보기엔.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가 없지. 왜냐면 학생들은 좀 못된 역할을 해야 되고 좀 자기적으로 가야 되니까. 근데 어른 역할, 그러니까 교사나 학부모 요런 역할들이 리얼하게 또 연기를 해주니까 그 어떤 밸런스가 저는 되게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뭐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 서영희 씨도 이제 아이를 다그치는 학부모로 나오잖아요.
이분도 이제 연기가 너무 좋고, 그리고 뭐 하영 씨가 뭐 그 특별 출연으로 나오시는데 하영 씨도 연기 좋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제 이 조규철 역할을 맡은 이봉준 요 배우, 저는 사실 잘 모르는 배우거든요. 뭐 수사반장에도 나오고 당신이 죽였자에도 나오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도 나오고 했어. 근데 사실 이렇게 기억에 남는 배우는 아니었어 나한테. 근데 잘하시더라고요. 되게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잖아. 무섭더라고. 도대체 알 수 없는, 진짜 얘가 뭔지 알 수 없는 그 연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대체적으로 다들 연기는 너무 잘하신 것 같다. 그리고 나름 이게 단순하게 에피소드 챙기고 빨리 지나가고 참교육하고 빨리 지나가고 참교육하고 또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중간중간에 그래도 상기시키는 그런 대사라든지 아니면 여기 나온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 교육 현장에 대한 어떤 진정한 의미 이런 것들 한 번씩 되새기는 그런 대사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것도 괜찮았고 마무리도 저는 깔끔했다고 봅니다. 이 정도면. 저는 무엇보다도 이 드라마를 보면서 좋았던 건 이게 처음에 학폭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학폭으로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근데 보니까 교육 현장의 밸런스를 되게 잘 잡았어. 그러니까 밸런스란 게 뭐냐면 문제를 학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학생, 교사, 학부모 이런 식으로 어느 하나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같이 이걸 한번 고민해 볼 문제라는 듯한 느낌. 뭐 제도의 문제도 있고 기관의 문제도 있겠죠. 정책의 문제도 있겠고. 근데 대체적으로 여기서는 밸런스를 어쨌든 되게 잘 잡은 것 같다. 그리고 이 안에 뭐 SNS 관련 문제라든지, 그리고 난 그거 처음 알았네. 와이파이를 옆에서 들고 있는 학폭 뭐 이런 건 난 처음 봤어. 우리 때는 당연히 나는 와이파이가 없었으니까. 내 때는 휴대폰이 뭐 이런 게 실제로 있대요. 그리고 여기 그것도 좋았어. 학폭위원회의 어떤 문제점. 그러니까 단순히 학폭위가 우리는 학폭이 열리면 잘못한 사람이 벌 받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지만 학폭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또 얘기를 하더라고. 물론 그게 대사로 직접적으로 이제 나와서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학폭위가 열리는 것 자체가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학폭위가 또 거기서 열리고 그게 결말이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폭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되게 디테일하게 잘 다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말한 집중력 올려주는 뭐 마약 문제라든지, 그리고 학부모의 갑질, 반대로 또 교사의 비리, 교사와 또 학원가의 어떤 짬짬이, 제도의 문제. 그러니까 굉장히 다방면으로 다뤘어. 그리고 나도 우리 시대에 없었던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을 보고, 그리고 이게 다 실제 사례라고 뭐 채팅에도 말씀하시지만 저도 보면서 이제 뉴스에서 봤던 사례들이 이제 나오더라고. 맞다. 여기 청소년 도박 문제도 나오잖아. 맞아. 도박 문제도 나오잖아. 불법 토토. 근데 이거 심각하대, 진짜로. 그러니까 여기 나온 에피소드들이 다 진짜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이야.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다방면으로 잘 보여준 것 같다. 왜냐면 이게 잘못 보이면 뭐 학생들만 문제인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또 잘못 보이면 뭐 부모들만 문제인 거 보일 수 있고, 또 누가 보면 교사들만 문제인 것처럼 보이고, 뭐 이럴 수 있잖아. 사실 1, 2화만 보면 뭐 학생들만 다 뭐 문제인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걸 다방면으로 잘 밸런스를 맞춰서 한 것 같고, 그리고 단순히 이게 참교육으로 끝나지만 그 안에서 변화하는 것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아이 있잖아. 그 비리학교 이제 최동문 씨가 연기한 비리교사. 비리교사가 알고 보니까 그 전 에피소드에 인플루언서 한예리, 얘의 중학교 때 선생님이었나 뭐 그랬잖아. 근데 그게 이어지잖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어떻게 했을 때 애가 어떻게 또 변할 수가 있는지. 중학교 때 이 최동문을 만나서 얘 때문에 잘못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를 한 거잖아. 잘못된 길로 간 것처럼 나오잖아. 물론 뭐 그게 선생님만의 문제는 아니겠지. 당연히 학생 본인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아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좀 와닿았던 에피소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희 씨가 나왔던 이 에피소드. 뭐 휴대폰으로 찍어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SNS 문제도 심각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참 시의성이 있어. 그러니까 저는 요 이상희 씨의 연기력 때문인지 몰라도 학생들을 무서워하는 선생님에서 이렇게 좀 변모하는 요 에피소드가 심적으로는 좀 와닿더라고요. 요 에피소드 괜찮았어요. 5화도 좋았어요. 그리고 어쨌든 너무 리얼하게만 이제 가면 좀 너무 무거워질 수 있으니까 어쨌든 참교육하는 장면에서 약간의 재미 포인트. 예를 들면 촉법 애들을 진짜 교도소에 끌고 가서 교도소 생활을 하게 만드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공부를 닥달하는 부모를 그럼
당신이 한번 해봐라 하면서 학부모한테 공부를 시키는. 그러니까 학부모가 자기 아들한테 짜줬던 스케줄대로 시켜서 느끼게 해주는.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그러니까 사실 이 여기서 나오는 에피소드는 리얼한데 참교육시키는 장면은 판타지죠. 실제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먹먹함 가운데 그런 참교육 과정에서 단순히 정의구현이 아니라 시원하게 해주는, 거울 치료해주는 거.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런 밸런스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10부작이고 꽉 찬 10부예요. 그러니까 뭐 한 편당 30분, 40분이 아니라 한 50분, 1시간이거든. 꽉 찬 10부작인데 하루 만에 다 봤어요. 어쨌든 쑥쑥 넘어가더라고. 속도감 있게. 실제로 속도감 있기도 하고. 좀 아쉬운 점을 얘기하면 어쨌든 유치한 면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요 유치한 부분을 좀 견디기 힘들 수 있다. 내 입장에서도 좀 유치한 부분이 있었어요. 초반에 좀 쉽지 않았어. 어쨌든 그런 유치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드라마의 성격상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너무 딱 반으로 갈라져 있다는 게 좀 아쉬웠어. 여기 나오는 학생 캐릭터, 특히나 학생 캐릭터도 그렇고 뭐 선생 캐릭터도 그렇고 선과 악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회색, 좀 요 중간에 있는 캐릭터들의 어떤 활용도가 좀 아쉽긴 하다. 그러니까 너무 이쪽 저쪽이야. 너무 나쁜 놈과 당하는 놈만 있어서 중간에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 혹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혹은 그런 사람들의 이 드라마 안에서의 어떤 역할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그게 없는 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선생님 에피소드를 좀 좋아했던 이유가 거기서 결국 그 얘기가 좀 나와. 사실 여기 이 신고한 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걸 지켜보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나서지 못해서 그걸 지켜보고만 있었던 학생들이 나오잖아. 그 얘기가 조금 나오잖아요. 걔네가 신고해서 온 거잖아. 알고 보니까 교권이가. 그런 이야기들이 나는 조금 더 있었다면, 그러니까 걔네를 에피소드로 풀라는 게 아니라 그런 캐릭터들의 비중도 좀 있었다면 조금 더 풍성해지지 않았을까. 분명히 그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요 드라마는 너무 나쁜 놈 그리고 당하는 놈 뭐 이렇게만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누가 보면 좀 유치하게 느껴지는 거야. 그런 부분이 사실 조금 자기적이고 유치하게 느껴지는 거지. 예를 들면 군체에서도 딱 봐도 나쁜 놈, 정의로운 놈이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 약간 풍성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요 드라마도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자기적이고 아쉬움이 좀 느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재밌게 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즌2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는 시리즈를 했으면 좋겠다.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야. 이 드라마가 뭐 엄청 재밌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는 김무열 캐릭터 때문에. 이 너무 아까워요. 난 진짜 김무열 씨 하나 때문에 이 시리즈는 나올 법하다. 그리고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의 방식이 충분히 나올만 해요. 소재는 또 충분히 있거든. 그리고 여기에 뭐 제도 문제라든지 아니면 더 위에 올라갈 수도 있고 이야기가 좀 더 확대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범택시가 그렇잖아요. 모범택시도 사실 비슷한 느낌이잖아 이거랑. 물론 저는 모범택시 시즌 2, 3는 약간 가면 갈수록 더 자기적인 것 같고 더 조금 유치해지는 것 같아서 안 보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런 소재의 요런 캐릭터 저는 시리즈로 충분히 나와도 있다고 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냉정하게 좀 말씀드리면 뭔가 요 캐릭터들이 재밌어지려고 하니까 끝났어. 요 주인공 4인방 있죠. 최강석, 나화진, 그 다음에 이맘님, 봉근대. 얘네 케미가 좀 재밌다 하니까 끝났어. 나만 그렇게 느꼈나? 이제 뭔가 좀 재밌어지려고 하는데 끝났잖아. 그러니까 요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리고 냉정히 이제 이 드라마가 좀 확장이 된다면 교권보호국에 신입도 들어오고 그리고 교권보호국을 또 안 이롭게 생각하는 사람도 뭐 있을 거고 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이제 이야기가 좀 풍성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연기를 잘한 게 단순히 연기를 잘한 게 아니라 이 참교육이란 시리즈의 톤을 생각해보면 제가 말했죠. 좀 유치한 부분도 있고 좀 자기적인 부분도 있어. 근데 참교육을 해. 되게 어찌 보면 한없이 가벼워질 수 있었거든. 근데 여기 기성 배우들 그러니까 김무열 씨를 비롯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상희 씨 그리고 뭐 최동문 씨 알려진 배우분들이 중심을 너무 잘 잡아줬어. 너무 저쪽으로 가지 않게 너무 이 드라마가 유치하거나 너무 가볍게 보이지 않게 이 기존 배우분들이 되게 중심을 잘 잡아줬어. 그중에 당연히 1등 공신은 여기 주인공 나화진, 김무열. 그래서 드라마 티어 좀 볼까요? 저는 냉정히 말하겠습니다. 저 솔직히 삐었거든요. 김무열 씨 때문에 이거 A 갑니다. 진짜 김무열 씨가 큰일 하셨어요. 진짜 이건 김무열 아니었으면 나는 이렇게까지는 안 갔어. 볼만했고 재밌었어요.
저는 참교육 A로 가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드라마를 사람들이 좋아하고 시원하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이게 지금 현실의 어떤 불만이나 이 문제의식이 사람들도 이제 온 것 같아. 이거 생각보다 너무 심각하다까지 온 것 같아. 그리고 예를 들면 이게 너무 과하면 이게 문제의식이 공유가 안 되면 이런 드라마 나오잖아? 너무 과한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물론 당연히 현실감은 없는데 저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 저런 기관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드니까. 원래 이런 드라마나 영화는 그 시대상을 담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열망, 바람이 좀 있는 게 아닐까. 어쨌든 되게 심각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참교육하는 이 시리즈를 보면서 너무하는데? 막 이게 아니라 필요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지. 막상 착한 애들도 되게 많지. 착한 애들이 훨씬 많지. 근데 뭔가 뭐랄까? 나쁜 짓을 한다는 게 좀 더 고도화되고 복잡해지고 좀 더 전문적이 됐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봄직한 그런 이야기들이었고 좀 자기적이고 이런 유치한 부분이 제 취향은 아니었는데 기성 배우분들이 밸런스를 되게 잘 잡아줬고 여기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와 그 안에 담은 메시지들 그런 것들이 제법 시의성 있게 잘 다뤄진 것 같고 무엇보다도 김무열 씨의 나와진 역대급 캐릭터였다. 저는 그래서 A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